네, 안녕하세요. 네, 시노미 시스템 4주차 실습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주차 실습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 연휴랑 조금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동의실에서 수업은 진행하지 않고 이제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이 클래스를 통한 이보강으로 조금 수업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9월 28일 목요일이죠. 이날을 대체하는 실습 수업과 10월 2일, 10월 9일 다 모두 이제 월요일 날 진행되는 이론 수업이죠. 이 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이제 공휴일과 겹쳐 있기 때문에 휴강을 하고요. 이제 휴강 대신에 이제 이 클래스를 통한 이보강으로 이제 수업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기간 내에 이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이제 3개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3개 강의 모두 이제 수강할 수 있는 수강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 체크해 주시고요. 근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 보통 주차 셀 때 이제 하는 주차랑 조금 일치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일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9월 1일 금요일 날 개강 있죠. 그래서 매주차가 금요일 날 시작하는 점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강의 모두 이제 주어진 기간 내에 일정 시간 이상 영상을 이제 시청해야 제가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리더십 같은 조금 사이버 이 클래스에서 듣는 사이버 강의 있잖아요. 이제 그거랑 수강 방법이 이제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혹시라도 주어진 기간 내에 이제 강의를 수강하지 않거나 이제 강의를 수강하시더라도 조금 일정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이제 그 차시는 이제 결석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특히 지금 진행될 실습 수업 대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 과제 제출과 조금 별개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수강을 하지 않으시면 이제 과제를 제출하셔도 결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강의 듣고 있으면 뭐 이거 결석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바로 과제 실습 과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10월 2일과 10월 9일 사이에 껴있는 이제 10월 5일 목요일이 있잖아요. 이때 저희 실습 수업이 있는데 이 실습 수업은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3193에서 10월 5일 날 뵈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이제 매트랩의 기초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일단 매트랩은 이제 행렬 기반의 연산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께 행렬이나 벡터의 이제 기본 개념들, 특히 이제 엘리먼트 와이스 연산이나 이제 특히 행렬곱 닷 프로덕트라고 하죠. 이제 그 연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조금 행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알아두시면 좋고 또 이제 요 공대생이라면 좀 선형대수학을 조금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매트랩에서 이제 뭐 스칼라뿐만 아니라 행렬, 벡터를 또 어떻게 선언을 하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연산을 하거나 조금 슬라이싱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죠. 이제 시노미 시스템 과목이나 뭐 다음 학기에 뭐 DSP 같은 과목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호를 내가 만들었으면은 이제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낼 일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트랩에서 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한 학기 동안 진행될 실습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많이 리마인드하고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실습 수업에도 조금 그래프 그리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미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인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매트랩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시게 될 건데요. 이 과목이 시노미 시스템이잖아요. 그쵸? 이 시노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호와 시스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당분간은 조금 살펴볼 거는 조금 신호에 대해서 먼저 포커스를 해서 살펴본 다음에 이제 그다음으로 이제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조금 시스템에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금 한 학기를 구성해 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신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신호라고 하면은 조금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호는 이제 시간이나 순서의 변화에 따라서 그 정보의 변화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 음계가 바뀌면서 또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음악 안에는 음악을 구성하는 정말 뭐 박자라든지 음계라든지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숨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런 박자나 뭐 음계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이제 여러분께 화음을 선사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듣고 있는 노래도 뭐 일종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신호를 한번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이제 어떠한 변화에 따라서 정보의 변화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연속적인 시간에 따른 정보 변화를 담고 있는 컨티니어스 시그널.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연속 신호라고 하고요. 다는 아니면 이제 불연속적인 시간. 순서라 이게 순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순서의 변화에 따른 정보의 변화를 담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디스크리트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이산 신호라고 해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뭐 여러분들 뭐 시간이 연속적이다. 뭐 그런 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연속적이니까 당연히 이제 시간에 따른 정보의 변화를 담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컨티뉴어스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디스크리트 시그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속적인 시간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연속적인 시간을 컴퓨터가 처리한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마다 이제 뭐 근사를 한다거나 뭐 이제 끊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컴퓨터로도 또 시그널은 처리를 해야죠. 신호 처리는 뭐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디스크리트 시그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어떻게 만드냐?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컨티니어스 시그널을 이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 한다고 하거든요. 요 샘플링이 뭐냐면 이제 일정 간격으로 값을 따오는 거.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디스크리트 시그널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밑에 아래에 보시면 이제 잘 빠진 사인 그래프가 하나 있죠. 여기서 이제 디스크리트 시그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러한 사인 그래프 시간에 따라서 이제 사인으로 이제 값이 변하는 것을 이제 변화는 이제 컨티뉴어스 시그널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디스크리트 시그널을 만들고 싶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일정 시간 간격만큼 값을 따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죠. 이 점들의 값을 이제 따와서 이제 디스크리트 시그널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 이거를 뭐 최대한 뭐 컨티뉴어스 시그널의 뭐 정보를 뭐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어떤 간격으로 샘플링을 하는지 뭐 그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 실습 수업에서는 조금 디스크리트 시그널을 다루지 않고 컨티뉴어스 시그널에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실습 수업하는 동안에는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시그널 쪽에서 조금 간단하고 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시그널에 대해서 뽑자면 이렇게 네 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유닛 임펄스 시그널, 다른 하나는 유닛 스텝 시그널, 또 다른 하나는 유닛 램프 시그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뉴소이드가 있는데요. 근데 시뉴소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조금 신호와 관련된 좀 근본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조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명절 때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도 조금 뭐 명절 때 좀 편하게 쉬셔야 되니까 그 이번 실습 시간에는 다루진 않을 거고요. 시뉴소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5일 수업 때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요 세 개만 다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볼 것이 유닛 임펄스 시그널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공학 수학 과목을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디락 델타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기원이 뭐냐고 하시면 뭐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요, 요 이제 그래프가 기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분의 1이죠. 이거 이 그래프에서 요거를 이제 0으로 보내볼게요. 여러분들 극한 개념 아실 테니까 이게 요 델타가 0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요 친구랑 요 친구가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0으로 가겠죠? 그러고 요 람다분의 1은 이제 0분의 1이니까 이제 무한대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람다가 0으로 갈 때 나오는 요 그림, 요 그래프, 이제 요 그래프를 우리가 유닛 임펄스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값만 살펴보면은 이제 0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0의 값을 갖다가 이제 t가 0일 때만 이렇게 무한대의 값을 띠는 형태를 갖게 되고요. 다만 이 그래프의 값이 무한대라고 하더라도 이 그래프의 근본은 요 친구이기 때문에 요 친구의 넓이는 1이잖아요. 계산해 보면.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렇게 뾰족한 형태를 띠지만 이제 넓이는 1을 갖고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친구를 이제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제 적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0이 되기 이전에는 아무런 값도 없는 그냥 0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0을 유지하다가 이제 요 짧은 순간을 지나게 됐어요. 그래서 0을 넘어가게 되면은 요 친구 이제 넓이가 더해지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친구의 넓이는 1이다. 그래서 넓이가 이렇게 슉 올라가게 1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 이상의 값을 적분하게 되면은 이제 넓이를 갖고 있는 요소는 요 친구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0으로 갔다가 이렇게 1로 가는 이런 그래프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의 형태를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걸 유닛 스텝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보통 그냥 모양이랑 똑같죠? 0 이전에는 0의 값을 갖다가 0을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1의 값을 갖는 이 시그널을 우리가 요 유닛 스텝 시그널이라고 하고요. 이 친구도 한번 적분해 볼까요? 이걸 구해본다고 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t가 0보다 작을 때는 어차피 또 여기서 노니까 넓이를 해줄 수 있는 요소가 없죠. 그러면 요 친구는 0이 될 거예요. 근데 요 친구가 이제 0을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요만큼의 넓이가 생기죠. 근데 요만큼의 넓이는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죠. t. 즉 그러면 요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또 요 친구의 이 형태의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0 이전에는 0의 값을 갖다가 0 이후의 값은 자기 자신 t만큼의 값을 갖게 되는 요 시그널을 유닛 램프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 유닛 램프를 이제 적분값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이제 보시면은 요, 요 유닛 스텝의 형태에서 이제 t를 곱해주면은 t보다 작은 데는 이제 0이고 이제 0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t의 형태를 갖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그래프 시그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닛 임펄스, 유닛 스텝, 유닛 램프 시그널과 관계를 조금 살펴보면은 근데 아까 다 얘기한 것들이에요. 보시면 이제 유닛 임펄스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무한부터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넓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유닛 스텝이 되고 또 유닛 스텝을 또 넓이 적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또 유닛 램프 시그널이 됩니다. 미분은 뭐 적분의 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죠? 램프를 미분하면 유닛 스텝, 유닛 스텝을 미분하면 유닛 임펄스 이러한 그래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매트랩으로 이제 이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베이직 시그널들을 이제 조금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저희는 매트랩의 함수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부터 함수에 대한 개념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떠한 인풋 X를 넣었을 때 이거를 잘 가공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값,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하잖아요. 매트랩에서도 이런 매트랩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코딩 언어들에서도 함수는 이제 그런 개념과 이제 비슷하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목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뭐 입력값을 다르게 해야 될 게 뭐 소위 우리가 뭐 노가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한 이제 비슷한 루틴을 이제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노가다로 이제 계속 코드를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코드가 길고 복잡해지겠죠? 근데 이제 내가 함수를 이용해서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 함수를 이제 간단하게 갖다 쓰면 되니까 이제 불필요한 코드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매트랩 만든 회사에서 구현을 해 놔서 이제 그거를 잘 이제 찾아봐서 쓰면 되는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함수들을 잘 조합해서 뭔가 자신만의 새로운 함수를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직접 아이고 X가 됐네요.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베이직 시그널에 대한 함수를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 한 파트, 요 두 파트, 요 세 파트로 이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확대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함수 선언을 시작하는 이 줄이 있는데요. 이게 출력 변수, 입력 변수, 그리고 이제 함수 이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기서 이제 Z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 변수를 나타내고요. 이제 여기서 untitled라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의 이름을 적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X, Y는 이제 입력 변수를 나타내는 공간인데요. 입력 변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되고 두 개도 되고 자신이 필요한 만큼 넣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요 Z랑 뭐 X, Y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름을 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언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이제 함수를 만들게 됐을 때 언타이틀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다음으로는 이제 만들고자 하는 명령에 대한 코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맨 첫 줄에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입력 변수랑 출력 변수랑 동일한 변수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만들었다. 그러면 요 end로 함수를 만드는 걸 내가 마치겠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타내면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매트랩으로 함수로 만드는 문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러한 함수를 이때 어디다가 우리가 적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요 매트랩에서는 그런 함수를 일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함수 코드가 담긴 파일을 따로 만드던가 아니면 이렇게 코드의 아랫부분에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직접 보시면서 설명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주차 실습 그 파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새로 만들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함수란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내가 직접 함수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 코드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라이브 스크립트를 쓰니까
라이브 함수에 대해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창이 나오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코드란이 있고 요게 또 라이브 함수, 라이브 스크립트랑 조금 비슷한 라이브 함수의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코드 말고 글로도 그 뭐 함수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입력하실 수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에서는 이렇게 함수 코드가 담긴 파일을 따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 근데 이걸로도 해서 만드실 수 있고요. 하지만 저희 수업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코드의 맨 아랫부분에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실습 파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맨 아래 이곳에 함수를 만드세요 라고 이제 조금 란이 있는데 여기에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다만 조금 코딩을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보셨던 분들이 조금 아셔야 한 매트릭과 여기서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함수를 아무 데나 만들어도 돼요. 맨 처음에 만들어도 되고 내가 코드를 쭉 짜다가 이 함수 필요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만든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는 맨 마지막에 이제 함수를 만들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트랩에서는 무조건 코드의 맨 아랫부분에 함수를 만들어 사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던 대로 뭐 맨 위에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동안에는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닛 임펄스, 유닛 스텝, 유닛 램프 시그널을 이제 펑션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만들어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리마인드를 해드리면은 유닛 임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에만 무한대 값을 갖고 이제 0 아닌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값을 갖지 않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요. 유닛 스텝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0 이상일 때만 1의 값을 가지고 그 이후에는 값을 가지지 않는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닛 램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닛 스텝을 직분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만들다 보면 그런 요런 이제 형태와 동일한 형태를 띠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엔 이걸 함수를 만들어서 접근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함수를 같이 보면서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어 여기 보면은 코드를 조금 살펴보면은 조금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런 것들은 뭐냐?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아 요게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조건문이에요. 제가 이제 매트릭 기초하면서 조건문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조금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면은요. 조건문은 내가 만들어 놓은 조건에 따라서 값이 해당이 되면은 이제 참, 거짓을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내뱉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에 조건문이 찬입니다. 그러면 이제 true잖아요. 이 true를 이제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1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거짓, fals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0을 이제 아웃풋으로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요 친구를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 친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이 입력 변수 인이 0 인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건데 만약에 인이 0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조건문은 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거는 1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출력 변수 아웃은 1이 되니까 요거 친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반대로 0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요 친구가 거짓이니까 이 아웃은 0이 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유닛 임펄스 펑션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조금 응용을 해서 하면은 이렇게 유닛 스텝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동일한 조건문이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붙은 거죠. 유닛 스텝을 따져보면은 t가 0 이상일 때만 이제 값을 갖다 보니까 입력 변수가 0 이상이면 참, 아까 참이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1을 아웃으로 갖게 된다. 이제 이런 거라고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 시간에도 다뤘던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엘리멘트 와이즈 곱셈을 이제 연산 수행해서 간단하게 이제 유닛 램프 펑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제 이 코드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 코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드는 아마 여러분들 파일 열었을 텐데 여시면은 아마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서브 플롯하는 그래프인데 요거를 잘 확인하셔서 어떻게 내가 만남수가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해봤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잘 나온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잠깐 멈추고 해보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라 굳게 믿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유닛 임펄스랑 유닛 스텝, 유닛 램프 펑션을 만들어 봤다면 내가 이걸 함수를 직접 불러와서 한번 써볼 건데요. 요 4개의 시그널이 주어져 있어요. 요걸 한번 직접 여러분이 코드로 구현해보고 이제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이제 확인해 볼 건데요. 이제 요거를 서브 클럽 저희 수업 그래프 때 배웠죠? 그래프 그리기 할 때 배웠죠? 이제 그래프를 여러 개로 나눠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인데 요거를 이제 표현하면 이제 요런 형태의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요 Y1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이 Y1 같은 경우에는 요 유닛 임펄스가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있는 케이스로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유닛 임펄스인데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1만큼 평행 이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될 거고 요 친구는 2만큼 평행 이동이 되어 있으니까 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의 유닛 임펄스 시그널들이 이렇게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펄스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조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임펄스 트레인이 있다고 정도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Y2인데요. 이제 Y2 같은 경우에는 유닛 스텝이 있고 그것이 3만큼 평행되어 있는 거랑 5만큼 평행되어 있는 것을 기반으로 이것들을 연산을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이제 그리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닛 스텝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3, 여기가 5다 라고 치면은 요거를 이제 3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은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 또 요거를 5만큼 평행 이동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를 뺄 건데요. 자, 구간별로 한번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0 빼기 0 하면 뭐 당연히 0이겠죠? 근데 여기 3에서 5에서는 1 빼기 0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값은 1이 되고 요 5를 넘어선 순간부터는 이제 1에서 1을 빼게 되니까 이제 0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제 3에서 5 사이에만 1의 값을 띄고 나머지 범위에서는 이제 0의 형태를 띠는 그런 그래프인데 즉 요런 형태의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유닛 스텝을 잘 조합을 해서 뺄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특정 범위에서만 1을 갖는 그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이러한 비슷한 논리로 Y3도 한번 볼게요. Y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램프 펑션을 이제 빼게 되는 형태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램프 펑션은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내가 또 요만큼 1을 평행 이동을 했어. 그러면 여기선 요만큼을 더 가고 이제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빼는 거다 보니까 이제 요만큼의 차이,
요만큼의 차이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또 요것도 구간에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세 구간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구간은 뭐 당연히 0 빼기 0이니까 뭐 반박의 여지가 없는 0이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t고 아이고 지워졌네. 여기는 t고 여기는 0이잖아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는 요 그래프가 살겠죠. 그래서 요 y는 0에 1 사이는 y는 t의 그래프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여기서는 이제 t의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고 이제 여기서는 t-1의 형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이제 1만 남죠. 그래서 근데 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부터 이 간격들이 전부 다 1로 등간격이에요. 평행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0 이전에는 0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내가 0에서 1 사이에는 1로 올라가요. 그리고 1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1인 형태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제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요 y4인데요. 요거는 조금 식을 이제 풀어보면 요런 형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또 그려보면 요 한 덩이랑 요 한 덩이를 나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 요 처음 거는 요렇게 갈 거고 나머지 하나는 요거를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여기서 요러한 형태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요것도 이제 또 나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어차피 모두 동일한 값을 띠기 때문에 0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요 사이가 중요한데 요 사이를 보면은 요것 요 간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1에서 요 차이를 최대를 찍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다시 줄어들면서 0을 띠는 그런 형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0에서 1 사이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0이지만 위에는 t죠. 그래서 0에서 1 사이는 요 t의 그래프 형태를 띠게 되고요. y는 t의 형태의 그래프를 띠게 되고요. 이제 1에서 2 사이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1인데 밑에는 t-1이죠. 그래서 1에서 t-1을 빼니까 y는 2-t의 형태의 그래프를 띠게 됩니다. 여러분 그려 보시면은 y는 t는 이렇게 생겼고 y는 2-t는 이렇게 생겼어요. 있을 때 1,1에서 만나고 그러면 0에서 2 사이에서는 0에서 1 사이에서는 요 t만큼의 그래프 형태 띠니까 이렇게 띠고 1에서 2부터는 2-t 형태의 그래프를 띠니까 이제 요런 형태의 나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삼각형 모양의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왜 이 그래프가 나오는지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이제 서브플랫 이용해서 한번 코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이거 강의 멈춰보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 만드셨죠? 전 여러분 믿어요. 그래서 결과를 이 코드를 조금 아직 익숙치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코드를 공개해 드리면 뭐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 종강할 때까지 이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연습하시면서 숙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요. 이제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그렇듯이 이제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하신 그 두 개의 코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추가 과제는 이제 앞서 요 전 페이지에서 봤던 요거를 응용해서
조금 만든 과제예요. 좀 간단한 평행이동 정도의 응용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세 그래프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7점, 요거 7점, 요거 3개 합쳐서 6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과제하실 때 요 세 수씩 쓰시고 세 개는 수씩 쓰시고 이제 이것들을 하나로 더해 주시면은 더해 주셔서 그래프 나타내 보시면은 아마 요런 결과가 나오실 거라고 충분히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랑 이제 요 친구랑 이제 요 친구 잘 평행 이동시켜 가지고 간격 조절하거나 평행 이동시켜서 그래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과제 제출 같은 경우에는 쪼끔 이 강의의 수강 기간하고 보다는 쪼끔 널널하게 과제 제출하실 수 있도록 기간을 쪼금 널널하게 잡아 드렸어요. 다음 저희가 대면으로 실습 수업하기 직전 시간인 이제 10월 5일 14시 29 분까지 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뭐 연장 제출은 뭐 받지 않고요. 추석 연휴라도 뭐 과제하다가 쪼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은 제가 전을 붙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쪼끔 말씀드리면은 과제를 제출하시더라도 이제 보강 강의를 듣지 않으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결석 처리를 해 주 한다는 점 쪼끔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요건데 요 마지막 함수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출하기 전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빠지면은 이론적으로나 실제로나 그 요 1번 요거랑 요거랑 요 과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프 결과가. 이제 그래프 결과가 안 나오면 저는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 과제를 수행했다고. 그래서 쪼끔 0 점을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제 제출하실 때 마지막에 함수 선언하는 부분 누락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추석 연휴 잘 쉬시고 저희는 10월 5 일에 다시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